자, 이어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이사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바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에 뭐 여러 일이 생기면서 예.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WTO 이사회 이거 어떻게 지금 종료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WTO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일본의 이 조치를 한 일본의 무논리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에서 기인했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WTO의 다자무역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즉 G20에서 일본은 자유와 공정무역을 강조했는데 그런 일본이 정작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건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국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 체인에도 영향을 줘서 세계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김 실장은 현지에서 일본 대표로 참석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국장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과는 무관하며 안보상 이유의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이번 사안은 WTO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일본이 거부한 이유는 따로 나왔습니까? 예, 일본은 그 1대1 회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대1 회동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겠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다룰 때 네. WTO로 갔을 때의 상황, 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그 회원국이 네,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를 드렸는데 네, 어제 양국의 입장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회원국이 과연 어떤 어떤 의사 표시를 할까, 네, 맞습니다. 의견을 낼까가 상당히 좀 주목됐었죠. 네.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제3국들은 입장이 없었고요. 다만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었던 태국의 WTO 대사가 네. 양국 간의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WTO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WTO에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표면만 보면 다소 소득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반면에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비록 제3국의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거든요. 예. 즉 일본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으면 또 논리가 궁색했으면 이 1대1 회동 등 대화를 피하겠느냐라는 예. 점을 부각을 했고 차후 WTO 제소 등에 들어갔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모순적이라는 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일반 이사회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었으나 예.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WTO 제소로 들어갈 경우에 재판부가 되는 패널을 설치하게 되는데 예. 그 패널도 결국에는 이 이사회 회원국에서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무논리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재판부, 즉 패널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좀 볼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WTO 제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고 예. 다만 일정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WTO의 대표단으로 파견됐던 네. 그 실무자들은 지금 돌아왔습니까? 아직 현지에 있습니다. 언제쯤 복귀합니까?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쯤 다시 이 WTO에서 얘기된 내용을 네.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지금 뭐 여러 채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IT 기업들이 일본과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소환을 보내서 네, 이 조치를 끝내라. 맞습니다. 세계 경제나 무역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오히려 민간이 나서서 그렇게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은 이 존 볼튼 미 백악관 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본의 고노다라 외상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아마 의도를 비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의 공식 입장은 중재를 공식적으로 중재에 개입할 의사는 없고 양국의 대화와 그 해결을 독려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갈등 문제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양국이 모두 원하면 개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드러나는 개입은 없을지라도 물밑 접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IT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이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민간 업계에서 나선다면 특히 자국의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예.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마침 그 지난 23일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네. 유 본부장도 이 점에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제일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동북아 맞습니다. 사태, 동북아 상황, 한일 공조, 네, 또 북미 관계, 또 대선 네. 이런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일본에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됐다, 네. 배제하겠다라는 의견을 접수를 했죠. 네 맞습니다. 8월이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바꿀 때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일본도 어제 자정까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예. 일본 현지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견 접수에는 3만 건이 접수가 됐고 예. 그중에 90%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은 일반적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접수를 할 때 보통은 수십 건이 접수가 되는데 3만 건이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고 전했고요. 예.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은 결국 아베 총리의 서명만 남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 그 시간과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예. 저희가 누차 언급했듯이 다음 달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절차상만 그렇지 사실상 뭐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은 뭐 이르면 뭐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궁금해하실 건데요. 네. 수출을 할 때 기존에는 3년간 개별 신청 면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 또 수출을 할 때 사업 명세 내용 등을 상세하게 일본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 외에 추가 제재의 가능성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국회에서 방문단을 구성을 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떠났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방문단은 국회 방미단이 있고 국회 방일단. 방일단이 있는데요. 예. 방미단은 어제 출국을 해서 주말에 돌아올 예정으로 지금 떠났고요. 예. 방일단은 오는 31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존 볼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죠. 네, 이 만난 것은 아마 나 대표 쪽에서 그 한국당 측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혹시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네,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예,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 원내대표가 그 어제 오전에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회동을 제안했고 예. 오전에 이제 그 청와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볼턴 보좌관이 나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만났습니다. 예. 만난 내용은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았고 나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 수출 규제 문제점과 그 볼턴 보좌관이 입국하기 전에 벌어졌던 그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해 문제에 대해서 네.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 추경이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국회 지금 뭐 불과 한 10수일이면은 107일입니까? 108일? 예. 그 최장기를 갱신을 하게 되죠. 네.
아직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과 여당이 아직 대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월 25일에 국회로 제출된 추경이 오늘로써 92일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요. 예. 역대 최장 기간 추경 처리 지연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107일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요. 네. 지금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지금 추경안 처리가 지금 합의가 되지 못했고 예. 그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심사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와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이인영 대표는 못 만났죠. 예, 좀 볼 때.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혹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차 싶었을 건데요. 왜냐하면 나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보통 보좌관의 일정이 워낙 또 빡빡했고 또 청와대를 만나는 그 아침 시간에 만나자고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입장이 그 한국 정치권의 여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사실 뭐 야당이 미국에 전달하는 입장은 좀 다소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이 되니까 그것과 달리 우리는 좀 이 평화적인 문제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또 러시아의 영공 침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얘기까지 했을까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아마 그 얘기는 네. 그 꺼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볼턴 같은 경우에 다 파악을 하고 왔겠죠. 그렇습니다. 대신 야당 대표를 야당 원내대표와 이 약속이 잡혀 있다. 그 얘기를 사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뭐 알려진 바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그런 상황이 네.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어제 일본 고노다로가 한 얘기를 네. 외상이 한 얘기를 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일본이 전투기를 급발진시켰다. 네. 급발진이 아니라 전투기를 이제 출격을 시켰다 이런 네. 내용을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후속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언제 어디로 출격을 시켰느냐? 네. 뭐라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23일이었죠. 23일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이제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경고 사격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경고 사격을 했냐라고 하면서 전투기를 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상의 레이더에는 일본 전투기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에서도 이거 일본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켰다고 하는데 어디 갔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제 일본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동해나 독도가 아니라 동중국해로 전투기를 보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해죠. 황해, 서해.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동쪽에 영공을 침해했다면서 본인들은 서해로 보냈다? 네. 이거 개그입니까? 사실 그래서 좀 황당한데요. 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황당하지만 주장과는 좀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이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오전에 취재를 해봤는데 예. 기본적인 그 분석은 일본에서 좀 다소 황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크게 이제 전문가들은 굳이 이제 원인을 찾아본다면 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국제 관계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에게 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특히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영토, 즉 쿠릴 열도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로 출격했다가 자칫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니냐. 그것을 지금 우려해서 반대 방향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동중국해 화면이 나오는데 예. 이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갸오위다오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침 중국 전투기가 23일에 최초 출현한 것이 오전 6시 44분에 동중국해 이호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자칫 갸오위다오로 추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것을 좀 걱정해서 동중국해로 전투기를 보냈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네. 우리 독도가 보이고 있고 네, 일본이 출격시킨 군용기는 지금 이제 동중국해, 네, 우리로 말하면 서해인데 네. 저기서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이것도 나왔습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지금 화면에서 좀 화면 하단을 보시면 예. 우리나라의 그 하얀 점선으로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저기 바로 이어서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이 붙어 있고 예. 그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이 센카쿠역도 즉 대만 바로 위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이 어느 방향으로까지 비행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본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을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랬으니까는 레이더에 안 잡혔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설정된 대만 상공을 지금 비행하지 않았겠느냐. 동중국해 즉 서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중국과 이 한반도 사이에 있는 그 서해로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레이더에 걸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은 아닌 즉 대만 상공을 지금 비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게 네,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아직까지 그 한일 정보 네. 협정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은 일본 측으로 정보 교류가 됩니까? 네, 그건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은 그 대북 정보에 관련된 협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전투기 출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통보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어제 우리가 그 러시아의 영공 침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이 이거 암묵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그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에도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본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또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 무력 행사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는 점은 결국 이거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과 또 미국이 또 긴밀하게 또 네. 정보 협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지적을 해줬는데 네. 여러 가지로 그 동북아에 숨어 있던 네. 그 여러 가지 좀 맞득지않은 그런 내용들이 수면으로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전투기 네. 어디로 보냈는지 동중국으로 보냈다고 동중국해로 보냈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중국해로 보냈다는 것도 지금 일본의 주장일 뿐이니까 예. 좀 정확한 그 비행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괜히 띄워본 거 아닙니까? 뒤늦게? 예, 뭐 사실 일본이 지금 러시아의 영공 침해 관련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일련의 반응들 자체가 이거 좀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걱정인 것이 한일 그 무역 분쟁에 이어서 지금 동북아의 어떤 그런 안보망,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대결 구도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본과 우리의 그 관계가 풀리지가 않으면은 네. 미국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네, 미국이 또 쉽게 그 움직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이 그 군용기를 띄운 것에 대해서 그 자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 여론에서는 아직 별다른 뭐 지지라든지 비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어제 일본에서 이 전투기를 발진시켰다는 얘기 자체를 뒤늦게서야 이제 밝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지금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청와대에서는 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외교부와 국방부 또 청와대까지 일고의 어떤 재고의 그 가치도 없다. 예. 뭐라고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투기 발진에 대해서는 출격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의 문제니까 다른 나라의 국방 문제니까 우리가 개입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일본의 일본의 경제 침략, 일본의 경제 침략에서 시작이 돼서 냉전 시대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국제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위기 대응, 국제적인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무대가 되겠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후속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